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광님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가난과 실패를 극복한 힘. 정직한 청년 에이브. 링컨이 일리노이주 뉴살렘에서 자파상 점원으로 일할 때의 일이다. 22살의 링컨은 상점 주인인 오퍼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부지런히 일했다. 그는 이미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젊은이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이 저녁 늦게 장사를 마치고 하루 동안의 수입을 결산하는데 몇 번이나 계산을 해보아도 셈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왜 6센트가 남는 것일까? 그는 의아해하며 그날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 사람씩 주고받은 금액을 따져보다가 단골 손님인 앤디 할머니에게 거스름돈을 덜 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 맞아, 앤디 할머니께 거스름돈을 덜 드렸구나. 그는 가게 문을 닫고 그 늦은 밤에 멀리 떨어진 앤디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다. 앤디 할머니, 오퍼 상점의 에이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거스름돈 6센트를 덜 드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링컨이 6센트를 내밀자 앤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이복의 청년, 이 6센트 때문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그 먼 길을 왔단 말인가?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당연히 와서 돌려드려야죠. 그래도 그렇지 다음에 내가 가게에 들리면 그때 줘도 될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지요. 자네는 정말 소문대로 정직한 청년이로군. 자네는 이 다음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걸세. 앤디 할머니는 링컨의 정직함에 탐복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링컨이 가게 문을 막 닫으려는 밤늦은 시간에 한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다. 여보게 링컨,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마실 차가 뚝 떨어졌지 뭔가. 그래서 들렸네. 차 500g만 주게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 링컨은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물건들을 정리하다 저울의 눈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울의 눈금이 0이 아닌 50g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링컨은 어제 밤늦게 찾아왔던 손님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그 손님의 집으로 달려가 자기의 실수를 말하고 50g의 차를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 마음에 저울의 눈금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손님에게 손해를 입혀 죄송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마을 주민들을 감동시켰고 링컨은 정직한 에이브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1833년 25살 때 링컨은 우체국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작은 마을의 우체국이라 집배원과 우체국장의 역할을 겸해서 했었다. 세월이 흘러 링컨이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였다. 그때 뉴살렘에서 우체국을 다시 개설하는 문제로 과거의 재정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7달러의 돈이 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링컨은 우체국으로 달려가 예전에 그만둘 때 정리해 놓았던 빛바랜 서류함을 꺼내 보였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가 우체국에서 근무할 당시의 서류들과 주인을 찾지 못해서 전해주지 못했던 물건들, 그리고 17달러의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 물건이 아닌 것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우체국이 개설될 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용했던 중요한 문서들과 물건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링컨이 공금 사용에 빈틈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링컨이 26살이던 1834년은 그가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던 해였다. 당 본부에서는 그에게 $200의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 당시 링컨에게 $200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만 선거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정해진 선거 비용 이외에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추가로 많은 돈을 사용했고 이것은 마치 관행처럼 여겨졌었다. 마침내 주의회 선거는 끝이 났고 링컨이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링컨은 그가 받았던 $200의 선거 자금 중에서 $199 25센트를 당 본부로 되돌려 보냈다. 돈과 함께 봉투 속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거 연설회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선거 유세장을 돌아다니는 데 드는 교통비는 내 말을 탔기 때문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음료수를 사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음료수를 사드린 값으로 75센트가 들었는데 영수증을 여기에 동봉합니다. 링컨의 75센트의 명세서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당 본부의 사람들은 선거 자금을 되돌려 보낸 사람이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주민들도 링컨이 돈 한 푼 사용하지 않고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랐다. 링컨의 75센트의 명세서는 그를 정직한 청백리 정치인의 대명사로 만들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지지와 존경을 얻게 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변호사 링컨. 링컨이 유명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였다. 한 번은 스프링필드의 마을 가까운 숲속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암스트롱의 아들 더프가 범인으로 지목받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진짜 범인에게 매수된 마을 사람 찰스 앨런이 재판관에게 더프가 사람을 죽이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더프는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갈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평소 링컨을 잘 알고 있던 더프의 어머니 해나는 링컨을 찾아와 아들의 변론을 부탁했다. 링컨은 재판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살인 현장을 둘러본 후에 더프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링컨은 솔선해서 피고인 더프의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나섰다. 재판은 진행되었고 찰스 앨런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링컨이 증인에게 물었다. 증인은 10월 18일 밤 11시쯤에 피고가 사람을 죽이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디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큰 나무 곁 동쪽으로 20-30m쯤 떨어진 숲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늦은 밤이라 캄캄했을 텐데 어떻게 그가 피고인인 줄 알았습니까? 달이 밝아 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의 얼굴을 본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링컨은 큰 소리로 재판장에게 말했다.
증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밤 11시에는 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초승달이 떴는데 밤 11시 무렵에는 그나마 있던 초승달도 사라져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증인 찰스 앨런은 말을 더듬거리며 변명을 들어놓기 시작했다. 저 어쩌면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아니고 사실 저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변호사로 신용을 얻었으며 그의 정직과 성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연방 법원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다. 1842년 링컨은 낸시 R. 도우맨이라는 사람이 맡긴 사건을 12년간이나 매달려서 결국 소송을 승리로 이끈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은 링컨의 끈기와 정직을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유명해진 그였지만 수임료가 고객에게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어느 날 소송이 승리로 끝나자 고객이 $25의 수임료를 보내왔는데 링컨은 다음의 편지와 함께 돈의 일부를 보냈다. 저를 꽤 비싼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는군요. 귀하께서는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15면 충분합니다. 여기 나머지 돈 $10는 되돌려 보냅니다.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조슈아 스피드와의 멋진 우정. 링컨에게는 조슈아 스피드라는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링컨과 스피드의 만남은 링컨이 스프링필드로 이사 온 후 침대를 사기 위해 한 가구점에 들렀을 때 시작되었다. 링컨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단칸방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급한 대로 침대를 구입하기 위해 가구점에 들렀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외상을 부탁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살렘에서 이사 온 변호사 링컨이라고 합니다. 가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까지 외상으로 주시면 변호사 수임료로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못 갚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상점주인 조슈아 스피드는 링컨의 소박한 외모와 솔직함에 호감이 갔다. 저희 집에 아주 큰 방이 있는데 마침 침대도 있고 둘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아요. 당신만 좋다면 환영입니다. 그 방은 어디 있죠? 링컨이 물었다. 가게 2층이에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링컨은 즉시 2층으로 올라가 보고는 기뻐서 외쳤다. 벌써 제 이삿짐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컨과 스피드의 멋진 우정이 시작되었다. 스피드가 제공한 방은 링컨이 성경을 포함한 법률, 문학, 철학 서적 등을 마음껏 읽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다. 스피드는 링컨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의 길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피드는 링컨을 위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저녁이면 자신의 가구점을 젊은이들에게 개방해서 문학 모임과 정치적인 토론장이 되도록 했다. 링컨은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 앞에서 자주 공개 연설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링컨과 스피드는 시간이 있을 때면 함께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방문해서 법률학 강의를 듣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게서 많은 장점들을 발견하였다. 스피드는 링컨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좋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링컨. 변호사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솔선해서 도와주는 링컨. 스피드는 그런 링컨을 존경하며 좋아했다. 또한 링컨은 스피드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좋아했다. 항상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스피드. 링컨은 그런 스피드를 존경하며 좋아했다. 스피드가 가구점을 정리하고 켄터키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5년 가까운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지냈다. 링컨은 친구 스피드와 함께 사는 동안 스프링필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변호사로 성장하였으며 정치가로서의 기반도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 스피드가 켄터키에 있는 동안에도 링컨은 그의 집을 방문해 3주 동안 머물기도 했다. 스피드의 어머니도 링컨을 좋아해서 친자식처럼 대해주었다. 링컨이 떠날 때 스피드의 어머니는 값진 옥스퍼드 성경을 선물로 주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켄터키와 스프링필드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우정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링컨은 스피드가 보고 싶을 때면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옛날 젊은 시절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밤새 정담을 나누곤 했다. 링컨에게 있어서 친구 스피드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대통령 링컨이 아니라 보통 사람 링컨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피드는 링컨에게 편안함을 주는 친구였고 그와의 만남과 대화는 과중한 업무로 피곤에 지쳐있는 링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스피드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 이런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친구, 나는 자네의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네.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겠지. 나는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고 있네. 자네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으로 노력해보고 자네의 믿음과 조화시켜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네. 내가 진심으로 바라기는 자네도 나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세. 스피드는 친구 링컨의 조언을 따라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링컨과 스피드의 우정은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맑고 깨끗한 수채화 같다. 그들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고 재물과 권세로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친구 관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위험한 결투.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해 취임 선서를 한 후 성경에 입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다. 링컨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해서 취임 선서를 할 때 사용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링컨이 이 말씀을 평생 가슴속에 새기게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장난이 아주 심했다. 그는 곧잘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고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이러한 링컨의 좋지 않은 습관은 변호사 시절에도 나타났다. 링컨은 평소 잘난 척 잘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정치인 제임스 쉴즈를 못마땅히 여겼다. 어느 날 그를 골탕 먹이기로 작정한 링컨은 익명으로 쉴즈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스프링필드 저널에 실었다. 이 글이 지역 신문에 게재되자 평소 쉴즈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던 마을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 투서의 장본인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쉴즈는 극도로 흥분하여 링컨에게 달려가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결투를 피해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분노로 가득한 쉴즈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링컨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화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설사 자기가 쉴즈보다 힘이 세어서 싸움에 이긴다고 해도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링컨은 어쩔 수 없이 쉴즈와의 결투를 위해 검 잘 쓰는 친구에게 검의 사용법을 자세히 지도받으며 싸움에 대비했다. 드디어 약속된 결투의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결투 장소인 미시시피 강변에서 만났다. 목숨을 건 결투가 시작되기 직전, 그때까지도 링컨은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싸움만은 피하길 원했다. 그래서 링컨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다행히 쉴즈가 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를 부르는 결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링컨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좋지 못한 습관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링컨은 쉴즈의 사건을 거울 삼아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 그는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할 때면 그들을 변호하고 감싸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머니와의 약속. 링컨은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처가가 있는 켄터키 렉싱턴 지역을 방문했었다.
그때 마차를 함께 타고 가던 육군 대령이 링컨에게 시원한 위스키 한 잔을 권했다. 링컨은 정중하게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령님 고맙습니다만 저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럼 담배라도 한 대 피우시지요. 이 담배는 켄터키에서 가장 좋은 담배입니다. 라며 링컨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왜 제가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침대 곁으로 부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몸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에이브야,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죽기 전에 나와 약속 하나 해줄 수 있겠니?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이다. 저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술과 담배를 사양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마차를 타고 있던 대령은 어렸을 때 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링컨에게 머리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다. 링컨이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쁨과 감격에 환호하는 지지자들이 링컨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링컨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링컨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링컨의 참모들은 축하객들에게 오늘만큼은 포도주나 위스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술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술이 링컨의 집으로 배달되자 링컨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하고는 모두 되돌려 보낸 후 청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앙이며 어릴 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고 가족들에게도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수는 샘에서 방금 기러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함께 마십시다. 링컨은 냉수잔을 들고 마시며 그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다. 링컨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도 비록 그에게 술과 고기로 좋은 음식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진실한 신앙과 검소함과 끝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처럼 그가 국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진실한 신앙 때문이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유머와 재치의 남자.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링컨과 레이건이 가장 탁월한 유머 감각을 지닌 지도자로 뽑혔다. 그런데 링컨의 순발력 있는 재치와 유머 감각은 레이건보다 더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다.
링컨은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했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때 유머를 적절히 사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곤 했다.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더글러스 후보와 겨루게 되었을 때였다. 두 사람이 합동 선거 유세를 하던 날 더글러스 후보가 링컨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링컨 후보는 그가 전에 경영하던 상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술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일이고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상원의원에 당선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링컨은 상원의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이번에는 링컨이 더글러스 후보의 공격에 꼼짝없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걱정스럽게 링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링컨은 전혀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답변했다. 예, 그렇습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상점을 경영하던 당시 더글러스 후보는 저의 가게에서 가장 술을 많이 사 먹은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은 저는 이미 술 파는 계산대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지만 더글러스 후보는 여전히 그 상점의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링컨의 재치 있는 답변에 큰 소리로 열광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더글러스는 신속하게 화제를 돌려 다시 링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링컨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음성으로 응수했다. 더글러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처럼 링컨은 더글러스 후보의 공격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머 섞인 재치 있는 답변으로 청중들을 압도하였다. 오히려 상대의 공격을 되받아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것이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상원 의원으로부터 7명의 장관을 경질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 링컨이 그 가운데 한 명의 장관만 해임하자 상원의원들이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주장을 무마시켰다. 밤마다 스컹크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남편에게 제발 스컹크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밤중에 장총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탕탕 하는 총성이 들렸고 잠시 후에 농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스컹크들을 모두 죽였나요?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컹크 7마리가 숲속에서 엉금엉금 기어오더군. 그래서 내가 총을 쏘아 한 마리를 잡았지. 그랬더니 나머지 6마리는 모두 놀라서 도망쳐 버렸어. 여보, 스컹크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나머지는 겁을 주고 놀라기만 해도 충분하다오. 모두 조심할 테니까. 상원의원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장관들은
자신의 직책을 더욱 성실하게 잘 감당해 그 후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7전 8기의 믿음.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링컨의 생애는 실패와 불행이라는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다. 그는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으며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하여 빚을 갚는 데만도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잃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살에는 누이 사라마저 세상을 떠났다. 또한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앤 메이가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42살과 53살에는 각각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가 겪은 사업과 선거의 실패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31년 23살의 사업 실패, 1832년 24살의 주의회의원 낙선, 1833년 25살의 사업 실패, 1838년 30살의 의회 의장직 낙선, 1840년 32살의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1844년 36살의 하원의원 공천 탈락, 1855년 47살의 상원의원 낙선, 1856년 48살의 부통령 낙선, 1858년 쉰의 상원의원 낙선. 이렇게 보면 링컨의 인생은 정치가로서도 사업가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링컨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선거에서건 사업에서건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실패라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마다 잽싸게 털고 일어났고 자신의 넘어진 자리를 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했다. 나는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내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부를 만큼 맛있는 요리를 실컷 시켜 먹었어요. 그 다음은 이발소로 달려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내 발걸음은 다시 힘이 생겼고 내 목소리는 우렁차니까요. 링컨이 가던 길은 실패와 불행으로 인해 수없이 중단될 뻔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대열에 서서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행복의 자본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링컨의 가슴 속에는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링컨은 이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사랑하였고,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거듭되는 실패와 불행을 통해 겸손과 인내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감사합니다.